자, 식품위생법 제 7주 3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 텍스트 형태로 되어서 여러분들 보기에 좀 힘들더라도 설명 듣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법규 책을 없다면은 법제처에 들어가면 식품위생법에 관계되어지는 것들이 다 나옵니다. 거기서 쭉 찾으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면 훨씬 이해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대로 제가 하는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바 항목에서는 제과점업자가 이런 어떤 별표 14, 제8호 과목, 2, 라, 5에 따라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결국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빵 종류를 실제 제조한 업소명과 소재지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로 표시를 해라.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별도 표시를 하고, 이 경우 게시판, 팻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간판에는 제21조에 따른 해당 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에 따라야 되는데,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서 표시할 수도 있으나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면 안 된다. 손님이 보기 쉽도록 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의 가격표,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손님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이 표시된 가격표를 붙인다거나 게시하되 신고한 업장 면적이 150평방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 나누기 3.3을 하면은 약 한 40몇 평이 되겠네, 그죠?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 음식점은 업소의 내외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되고, 가격표로 요금을 받아야 된다. 붙여놓는 가격대로 요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규모가 크고 업장 면적이 큰 경우에는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영업허가증이라든가 영업신고증, 조리사 면허증, 이게 조리사를 둬야 되는 업이라면은 뭡니까? 보고 전문점 같은 데가 되겠죠. 그럼 조리사 면허증을 업소 안에 보관을 하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식품위생이나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해서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조리, 판매해서는 아니 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을 위반해서 포획, 채취한 야생 동식물을 사용하여서 조리, 판매해서도 아니 된다. 그 다음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라든가 또는 완제품을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해서 유통기한이, 우리가 그 앞전에서도 쭉 얘기했듯이 거의 비슷한 항목들이 나오네, 그죠? 그래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는 사용하지 마라, 원료로 사용하지 마라. 그 다음에 어떤 야생으로 포획한 그런 동식물 조리 판매해서 판매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손님이 보기 쉬운데 게시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 외에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업행위를, 영업행위를 업행위라고 이렇게 약자를 적은 것 같아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해서 휴게음식점 업자, 일반 음식점 업자 또는 단란주점 업자가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여서 유흥 접객 행위를 하게 한다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면은 아니 된다. 그 다음 휴게 음식업자나 일반 음식업자가 음향이나 반주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라든가 또 아니면은 행위는 하면 안 되는데 단서가 있네.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 음식점에서 회감년, 칠순년 등 가정의 의례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정의례 준칙에 맞게끔 조촐하게 한다든가 건전하게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괜찮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죠? 그 다음 일반 음식점 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 형태의 업을 하는 행위. 그 다음 휴게 음식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죠.
식품 적객업소의 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서 시간적 소요의 가로금품을 수수하거나 업자가 종업원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밖에 커피를 나르러 갔다든가 해서 이런 금품 수수한다든가 이런 거. 휴게 음식점업 중 주로 다류 등을 조리 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하게 해서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항목에 쭉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휴게 음식업자, 일반 음식점 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는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의 조례로서 별도의 안전한 기준이라든가 시간 등을 정하여서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은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런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보면은 유흥주점업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일, 이직일, 종사 분야를 기록한 종업원 명부를 비치해서 기록을 해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유흥적객업만 해당이 되네, 그죠? 이렇게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직은 언제 했다. 이거는 아마 어떤 우리 이력 추적처럼 어떤 고약한 만약에 감염병에 걸렸다든가 하는 경우를 추적하는 경우에도 사실 이런 것들은 사용이 되어질 수 있겠죠. 에이즈라든가 하는 경우에 전파된다든가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죠? 쭉 이렇게 식품 이력 추적처럼 이렇게 되는 사람도 이력 추적이 가능하네요. 손님을 깨워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업소 안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이라든가, 요 화관이 화투일 거예요, 화투. 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상하거나가 좀 이게 지금 제가 법규에서 가져왔는데 많이 이렇게 좀 오타가 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것도 한번 나중에 음반을 공연을 비디오를 상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좋지 않은 것을 사용하지 미풍양속 해치면은 사용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의 검사를 받아서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물만을 사용해야 하는데,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실험 결과로서 나머지 해당 업소에 대한 실험을 검사를 가름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가 이거는 그 앞부분에 있어서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준수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항목에 대한 검사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46개 항목인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구역,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걸리는 돼지를 살처분했는 그 인근에 어떤 식수원이 있다든가 이러면은 거기는 시도지사가 또 어떻게 지정해서 항목을 검사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겠죠. 행정명령을. 그 다음에 또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따르는 그런 검사를 일단 일부 항목 검사를 하고, 모든 항목에 대한 검사는 2년마다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서 먹는 물 수질 검사에 따른 검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항목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같은 걸 먹을 때는 특히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떤 거 먹으면 안 되겠고, 또 이걸 위반하는 경우 수질검사에서 이렇게 제대로 만약에 부적합 항목이 나왔다든가 하면 폐쇄를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하는 기계라든가 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을 해야 된다. 물론 세척제의 종류라든가 살균제의 종류와 같은 것도 명시가 돼야 되겠죠. 식품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세척제라든가 살균제를 써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식품 적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폐기용이라고 해서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들이 맞죠.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로 정하여서 게시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 조리 또는 보관할 수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식품적객업자는 공통의 찬통, 그 다음 소형 창기 또는 복합 창기를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 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싸가지고 있는 포장 용기를 비치해가지고 손님이 달라 할 때 이제 뭐 주면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휴게 음식업자, 뭐 일반 음식업자 또는 단란 주점업자, 어느 업장 안에 설치된 무시설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한다든가 공연을 하는 행위를 조장 혹은 묵인해서는 아니 되고, 다만 일반 음식점 업자가 손님의 요구에 따라서 회감년, 칠순년 등 가정의 의리로서 행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의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보면 야생동식물 보호법을 위반해서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한 식품을 조리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런 동물 가지고 식품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법 제15조 2항에 따라서 위의 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을 사용해서 조리해가지고 판매한다든가 조리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조리 가공한 음식을 진열하고 진열된 음식을 손님이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형태, 즉 뷔페라고 하는데, 이 업을 하는 일반 음식점 업자는 제과점 업자에게 당일 제조 판매하는 빵류를 구입하여서 구입 당일 이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과점 업자가 만들어서 가져오는 것을 OEM을 해서 아니면은 구입해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경우 당일 구입했다는 증명서, 거래명세서라든가 영수증 등과 같은 것을 갖고 있고 6개월 동안 보관을 해라. 그 다음 위생법 제47조 1항에 따라 모범업소가 아닌 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손님에게 조리해서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요 아목에 다른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이제 가격표를 내외부로 적을 때 150평방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내부와 외부에 다 가격표를 부착해 놓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가격이 다르면 안 된다 이 말이고, 여기 또 가격표에는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g 단위 가격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0g당 가격과 함께 1인분의 가격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불고기 100g에 뭐 얼마다, 불고기 100g에 2만원이다, 1인분 120g에 뭐 얼마다, 120g 뭐 2만원 같으면 24,000원이다, 갈비 100g에 얼마, 1인분에 얼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식 판매 자동차를 사용하는 휴게 음식점 업자 및 제과점 업자는 신고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 판매 자동차를 휴게 음식점업이나 제과점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 데나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했는 그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노량진 역 3번 출구 앞 그 안에 직원이 있다는 거 이렇다면은 그 장소에서 이제 판매를 해야 되지. 거기서 옮겨가지고 1번 출구 앞에서 한다든 사람이 7번 출구 간다든가 이러면 아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법 제47조 2항에 따라서 위생등급을 지정받지 아니한 식품적객업소의 업자는 위생등급 지정이 업소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생등급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훨씬 좋은 어떤 위생등급 받았는 우수한 음식점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 고객들이 오인한다든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그런 우수 음식점이라든가 표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위탁 급식 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이 됐는데, 위탁 급식 영업자는 집단 급식소를 설치, 운영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빠진가 모르겠어요. 영자가 다 대체로 빠졌어요. 집단 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에 영업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그다음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참기, 이것도 다 아까 설명했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살균 소독제, 열탕, 자외선 살균, 전기 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해라. 즉 위생적으로 안전한 것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았는 축산물이든지 허가받지 않는 작업장에서 도축, 집유, 가공, 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이라든가 아니면 검사를 받지 않는 축산물,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한자가 도축 이렇게 하는 축산물, 뭐 집유, 가공, 포장을 하는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축산물, 그 다음에 또 축산물이라든가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그런 동물 또는 야생 동식물 보호법을 위반해서 포획한 야생 동물은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해서 위탁급식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이 준수사항이 거의 아마 중복되는 것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 나중에 쪽지 문제 낼 때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위탁급식 영업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을 세 가지만 적으시오 하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유통기한이 경과하면은 뭐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세척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서 먹는 물 수질 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결과로서 가름할 수가 있다. 대신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가 두 개가 한 군데에서 두 군데에서도 꼭 이렇게 뺐다면은 요 A라는 데에서 검사를 했을 때 적합하게 나왔다. 똑같은 수원으로서 지하 200m 파가지고 오는 수원이라면은 그러면은 이쪽 B라는 데도 여기와 똑같은 수원을 쓰기 때문에 같이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수돗물에 대한 거라든가 지하수에 대한 것들에 대한 수돗물 아니고 지하수 일부 항목에 대한 검사, 모든 항목에 대한 검사는 이제 모든 항목은 2년마다 한 번씩 102가지 일부 항목 46가지는 1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지 시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라서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따른 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것도 아까 시간에도 했고 계속 나오는데 이에 사용한 기계 기구류를 세척하고 살균을 해야 되고 조리 제공한 식품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을 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바로 보존식이라는 거죠. 그죠? 보존식인데 다 집단급식도 특히나 보존식을 이렇게 이제 보관을 하는데 냉동해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치료식이 있고 일반식이 있다면 일반식만을 이렇게 이제 해당해서 1회 분량을 일주일 동안 이상 냉동 보관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는 삭제를 했고 그 다음에 차는 법 제15조 2항에 따라 위해 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에 한해서는 절대로 사용 조리를 하면 안 되고 사용해서 조리한다든가 판매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식중독이 발생하면은 할 때 식중독 발생했을 때에 보관이나 혹은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여기 있죠. 보존식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마이너스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보관하는데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를 한다든가 소독을 한다든가 해서 현장을 훼손해서는 아니 되죠.
원상태로 보존하고 그래야 원인을 규명을 할 수 있으니까 원인 규명해서 여기 따라서 치료를 할 수가 있으니까 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법 제47조 1항에 따른 모본업소가 아닌 업소의 업자가 모본업소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했어도 안 된다. 좀 전에 뭐 계속적으로 이거 나오니까 여러분들 뭐 잘 이제는 익숙해졌을 것도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별표 18에 개정이 되어 있는 게 배수 대상이 되는 식품의 기준입니다. 이 배수 대상. 그래서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사항 중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수를 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비소, AS, 카드뮴, CD, 납, PB, HG, 수원, 중금속, 메탄올 및 시안, 청산가리, 시안화합물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바리움, 이건 신경안정제입니다. 포르말데히드, 올소, 톨루엔, 설포나마이드, 다이옥신 혹은 폴리옥시 에틸렌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방사성 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건 되게 이제 위험한 수준들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회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했을 때, 곰팡이 독소 기준, 아플라톡신, B1, B2와 같은 것도 독성이 엄청나죠, 그죠?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조개류의 독소 기준을 위반한 경우, 항생물질 잔류 허용 기준, 이 같은 경우에 보면은, 또 여기 농약도 잔류 농약 같은 경우에 달걀이 너무 잔류 농약이 많아가 결국 이기 때문에 달걀 난각에다가 생산자, 생산 농가, 그 다음에 또 산란일자, 그 다음 또 어떤 방법으로 키웠다 하는 거 사육 방식 이렇게 해가지고 달걀 껍질 표면에 다 이렇게 표시사항을 해두는 이유가 이런 만약에 허용 기준치상이 나왔을 때는 언제 낳고 어떤 농장에서 나왔다 하는 거를 바로 조치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인 규명이 쉬워서 어떤 농약을 쓰는가를 알 수가 있겠고 그죠? 살충제 농약이라든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초과한 경우에는 회수를 해야 되겠고 곰팡이, 그 다음 항생물질도 아까 말했던 이 항생제 그죠? 마이신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초과해서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예전에는 양계장 하는 사람들이 이 항생물질들을 10원, 20원, 5원 이렇게 싼 항생제를 테라마이신 이런 걸 많이 사료에다가 포함해가 먹였어요. 한 몇십 년 전에는. 그러다가 이제 그런 항생제와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니까 자연적 달걀 내에서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알을 낳다 항문이 찢어지면은 폐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상처 잘 아물고 이러라고 항생제를 주게 되는데 이 항생제가 잔류되어서 달걀 흰자 노른자에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생물질에 대한 내성이 사람들한테 생겨서 나중에 진짜 항생제를 맞아야 될 경우에 잘 어떤 건 듣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단위를 높여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쭉 연쇄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이런 때는 바로 회수 대상으로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식중독균, 살모넬라균이라든가 이 장균이 아니고 대장균입니다. 대장균 5157, H7, 리스테리아 모노, 사이토제네스, 캠필로박터 제주니, 크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이런 검출 기준을 위반한 경상이 되는 식품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어떤 식품의 기준. 단어가 조금씩 틀리는 게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의심이 되면은 별표 18의 회수 대상에 대한 식품 등의 기준에서 이 항목이 이렇게 보면은 원법조 문항에서는 이렇게 오타가 없습니다. 이건 다른 책이 여러분들 교재로 채택되는 그 책에서 제가 이거를 발췌를 해왔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틀리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수 대상이 되는 식품 등의 기준과 같은 것들도 쭉 이렇게 놔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허용되어 있는 첨가물 외에 인체 위해한 공업용 첨가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에탄올을 만약에 주정이라든가 어떤 보존 기능으로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에탄올 같은 경우를 안 쓰고 메틸알코올을 쓴다든가 이러면은 바로바로 회수돼야 되고 그 영업자는 처벌을 받게 돼 있죠. 왜냐하면은 생명에 어떤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석,
뭐 이런 것들. 식품 등에서 유리, 금속 등 섭취 과정에서 인체 내에 직접적으로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또는 심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는 회수를 해야 되는데, 다만 이물의 혼입 원인이 객관적으로 밝혀져서 다른 제품에서 더 이상 동일한 이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없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되게 복잡한데, 일단은 이러한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는 회수 조치를 하게 된다는 거. 그 다음 자가품질 검사 허용된 첨가물 외의 첨가물이 검출된 경우, 대장균 검출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대장균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그 밖에 식품 등을 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 또는 판매하는 과정에서 혼입이 되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혹은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서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이제 그 회수 조치, 어떤 그 회수 조치를 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 법 제구조에 따라서 식약처장이 정한 기구,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한 것으로서 유독 유해한 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도 회수. 요 뭐 국제기구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 금지한 원료 성분이 검출된 경우, 회수 대상이 있는 경우를 섭취함으로써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회수하는 법. 자, 이제 이번에 마지막 이제 퀴즈입니다. 여러분 1, 2, 3교시를 잘 들었으면은 뭐 첫 번째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나다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 적으시고, 그 다음에 그 회수 대상 식품의 기준 좀 전에 했죠, 그죠? 관련해서 가나다라마까지의 항목을 적어주세요. 그래서 요거 1번, 2번 적었는 것을 쪽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딱딱한 수업, 재미없는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